2026년 여러분의 스타트업을 위한 정부 R&D 지원금 공략법, 지금부터 딱 5분 안에 완벽하게 마스터하게 해드릴게요. 이건 그냥 정보 나열이 아니에요. 합격을 위한 필승 전략 가이드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어마어마하죠? 3조 4,645억 원. 이게 뭐냐면요. 바로 2026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스타트업 기술 개발을 위해 준비한 역대급 예산입니다. 정말 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기회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드리는 내용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가장 확실한 지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딱 4단계로 볼 겁니다. 먼저 기회가 얼마나 큰지부터 보고 나한테 맞는 사업은 뭔지, 신청 전에 뭘 체크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지, 그 필승 전략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기회길래 역대급이라고 하는지 그 문부터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전체 3.4조 원. 엄청나죠? 근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여기 2.2조 원을 쥐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왜냐? 이 돈이 바로 팁스나 기술사업화처럼 스타트업의 심장에 직접 꽂히는 돈이거든요. 진짜 큰 손이 누군지 알아야 전략을 짤 수 있겠죠? 오케이, 판의 크기는 확인했고요. 그럼 이제 어떤 게임에 참가할지, 말하자면 나한테 딱 맞는 지원 사업을 고를 시간입니다. 여러분, 회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선택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대표 선수는 딱 둘입니다. 바로 디딤돌과 팁스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디딤돌은 R&D 초보를 위한 첫걸음이고요. 팁스는 이미 민간 투자로 실력을 한번 검증받은 고수들을 위한 스케일업 로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디딤돌부터 볼게요. 이름 참 잘 지었죠? 말 그대로 첫 R&D를 위한 디딤돌이에요. 아직 업력 7년이 안 됐고 매출 20억 미만인 초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최대 1년 반 동안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정부 R&D가 처음이다? 그럼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반면에 팁스는요, 이건 그냥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야말로 스케일업 로켓이죠. 가장 큰 차이점이자 핵심은 민간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나 신청하는 게 아니고 지정된 VC한테 1억 원 이상 투자를 받아내야만 이 티켓을 손에 쥘 수 있어요. 일단 되기만 하면 R&D에 5억, 사업화에 3억, 마케팅 1억, 합쳐서 최대 9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연료를 달고 날아가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어떤 게임에 나갈지 정했다는 게임의 룰북을 펼쳐봐야겠죠? 이걸 모르고 덤비면 바로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들 착각하시는 건데요. 정부가 100%다 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통 정부가 75%를 내주면 나머지 25%는 우리 회사가 내야 돼요. 그리고 그 25% 중에서 최소 10%는 반드시 현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 돈 없으면 시작도 못해요. 미리 자금 계획 꼭 세워두셔야겠죠? 근데 진짜 이건 대박 혜택이에요. 잘 들으세요. 창업 7년 이내 초기 기업은요, 정부 지원금으로 기존 직원 월급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신규 채용 인력만 되는데 이건 기존에 있던 우리 핵심 멤버들 인건비까지 지원해 주는 거라, 와, 이건 정말 초기 기업한테는 가뭄의 단비 같은 거죠. 그리고 이건 진짜 많이들 빠지는 함정인데요. 삼책 50이라는 규칙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 연구원 한 명이 동시에 너무 많은 국가과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자로는 최대 3개, 참여자로는 최대 5개까지. 만약 우리 팀의 핵심 개발자가 다른 과제에 이미 발이 묶여 있다? 그럼 신청조차 못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꼭 미리 확인하세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합격을 부르는 필승 전략. 심사위원들 마음을 그냥 확 사로잡아버리는 프로들의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 사업계획서는 절대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자랑하는 설명서가 아니에요. 심사위원의 머릿속에 있는 논리,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PSST 프레임워크예요. 시장에 어떤 문제,
프로블럼이 있고 우리는 어떤 기가 막힌 기술적 해결책, 솔루션을 가졌으며 이걸로 어떻게 회사를 키울 건지 성장 전략, 스케일업을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 순서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기술 개발 목표를 쓸 때요. 제발 이렇게 쓰지 마세요. 조용하고 힘 좋은 모터 개발. 이거 100% 떨어집니다. 어떻게 써야 하냐? 소음 XX 데시벨 이하, 토크 XX 이상을 갖는 디지털 모터 개발. 이렇게 누가 봐도 측정할 수 있는 숫자로 써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성공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 되거든요. 근데 딱 이런 걱정이 들죠. 아니, R&D라는 게 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저 숫자로 된 목표를 달성 못하면 어떡하죠? 지원금 다 뱉어내야 하나요? 이런 생각 때문에 망설여지잖아요. 바로 그 두려움에 대한 해답이 성실수행이라는 개념입니다. 결과적으로 목표는 달성 못했더라도 우리가 그 과정에서 속이거나 게으름 피우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연구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사업비 환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예요. 그럼 그 성실 수행을 뭘로 증명하냐고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전자연구 노트. 모든 연구 과정을 기록하는 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회의는 뭘 했고, 실험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고,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이걸 꾸준히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것. 이게 바로 실패의 위험에서 여러분을 구해줄 가장 강력한 증거이자 무기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특히 팁스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일종의 최종 보스 경고예요. 정부 지원금 수억 원이 눈앞에 아른거린다고 해서 너무 급한 마음에 낮은 기업 가치로 투자자한테 지분을 많이 넘겨주지 마세요. 그 몇 억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게 바로 여러분 회사의 지분, 즉 경영권입니다. 이건 정말 뼈에 새기셔야 해요. 자, 여기까지 2026년 정부 R&D 지원 사업의 핵심을 A부터 Z까지 싹 훑어봤습니다. 기회의 크기부터 나에게 맞는 사업, 꼭 지켜야 할 규칙, 그리고 합격 비법까지요. 이제 모든 정보는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그 멋진 아이디어로 이제 성공 스토리를 쓸 준비 다 되셨습니까?